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정권에서 기무사령부 핵심 요원들 수천 명을 쫓아냈었지요.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문재인이가 쫓아낸 수천 명의 방첩 요원들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까? 문재인 전 정권의 기무사 탄압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온몸으로 저항을 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 등의 논란으로 쫓겨났던 국군 기무사령부 출신 현역 군인들이 간판을 받고 단 국군 방첩사령부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 기분 좋은 소식. 윤석열 현 정부가 보완, 방첩 강화 기조에 따른 인원 보강을 한다는 명분도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동안 북한 간첩들과 민노총이 얼마나 많은 커넥션을 맺어왔습니까? 또한 민노총뿐이겠습니까? 국회까지 장악을 한 간첩 커넥션, 국회 간첩들과 연계를 했던 조직이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했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정권, 민노총과 사회 곳곳에 국회 간첩들과 커넥션을 맺고 있는 그 명분으로 문재인이가 쫓아냈던 전 기무사 이 수천 명의 방첩 요원들을 다시 불러오고 있는 그 명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폐지 과정에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로 원대 복귀했던 현역 장교와 부사관들 중에 일부가 지금 현재 국군 방첩학교에서 심화 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지난해 11월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이름을 바꾼 후 올해 1월 옛 근무사에서 근무했던 현역 군인들의 부대 복귀 선발 공고를 냈으며 선발된 부대원들은 현재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음 달부터 현장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과거 기무사 폐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부대원 전체를 원래의 군적으로 복귀시킨 후 이른바 기무사 3대 사건,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3대 사건.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어떤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쫓아냈던 수천 명의 방첩 전문가들을 다시 불러들였겠나라며 국방부 또 국군 방첩사령부도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충격 발언들을 쏟아내며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문재인 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군이 지금 얼마나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밝히겠다라고 복귀를 한 국군 이 방첩사령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충격 증언을 쏟아내고 있죠. 자,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기무사 3대 사건 무엇입니까?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인원 중심으로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안보지원사를 창설을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당시에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에 기무사령부 부대원 규모 4,200명에서 2,900여 명까지 무려 30%나 쪼그라들어 있었죠. 완전히 대한민국 국군 기무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자, 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현역
기무 요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고난을 남용했다라는 비판으로 기존의 10% 수준이던 민간인 군무원 비율도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수 전 사령관과 그 당시에 조사를 받던 다른 기무사령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성토를 했습니까? 자, 10% 수준이던 민간인 군무원도 이제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확대하고, 자, 폐쇄적인 사령부의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 상호 견제와 조직 정화를 도모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무사에서 나간 인원들 중 당시에 신분을 받고 다시 안보지원사로 당시에 돌아왔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안보지원사 첫 군무원 경력 공개 채용이 진행됐었지만 총 합격자 150명 중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부대원이 30명이나 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경력 지원 자격을 정보 수사기관에서 군사 정보, 군사 보안, 방첩 업무를 한 인원으로 한정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군무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웃지 못할 판국이 벌어졌었죠. 자, 윤석열 정부 들어 이름을 바꿔 단 방첩 사령부는 수천 명, 문재인 정권에서 쫓아냈던 수천 명의 인원을 대대적으로 부활시킨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원대 복귀를 했던 현역 장교와 부사관을 다시 불러들이는 등 인력 규모를 윤석열 정부의 국군 방첩 사령부는 그 인력 규모를 얼마까지 무려 3,000명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지요. 제대로 가고 있지요. 특히나 외부인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이제 외부인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서 조직을 쇄신, 또 부대령에 못 박아 놓았던 근무원 30% 이상 강제 조항도 이번에 폐기! 실제로 국방부가 이날 공포한 국군 방첩 사령부령 일부 개정령 안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인력 비율 조항이 없습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안에는 포함됐던 민간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아예 삭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첩 사령부의 군인들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방첩 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 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 의식 배제 등 3불 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한편 입법 예고 당시 개정령안은 방첩사의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 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 우려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합 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대테러 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수정해 확정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잘 지켜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